오랜 경계 끝에 멧돼지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코로 먹이를 찾아내고 흙을 파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형 포유류. 녀석은 몹시 신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 포획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해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어쩌다 산에서 나온 멧돼지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도심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멧돼지는 무조건 앞으로 내달립니다. 이 낯선 상황은 멧돼지에게도 위기지만 사람들에겐 더 위협적입니다. 사람을 위협한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잡식성인 멧돼지는 다 자라면 몸길이 1m, 무게는 100kg을 훌쩍 넘기는 대형 포유류입니다.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서 멧돼지에겐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에. 아유, 예. 이분은 7년째 멧돼지를 연구 중인 이성민 연구원입니다. 동물 중에서 멧돼지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멧돼지가 뭐 멸종 위기 종도 아니고 일반종인데 이제 뭐 사람하고 계속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2010년부터는 이렇게 지금 도심지에도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이제 충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으로서 이런 걸 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멧돼지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멧돼지들이 많이 많이 살고 있나요? 예, 1년에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가 600건 정도. 아, 여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실제로 출몰 건수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출몰 횟수는 낮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사람하고 많이 마주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북한산. 그 중에서도 등산객들 탐방이 제한된 비법정 탐방로에서 멧돼지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도 멧돼지들이 좀 많이 다녀요? 예, 이곳은 이제 북한산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설마 멧돼지가 이런 곳에 다닐까 싶었는데요. 여기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아, 이게요? 네. 코로 땅을 파가지고 물이 이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딱 고이게 하거든요. 그럼 물이 고이면은 거기서 다시 목욕을 하고 진흙을 묻혀서. 예. 지금 이 안이 지금 멧돼지 하나가 딱 들어가서 목욕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 산에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여름에도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여름에도 여기 올 수 있고 겨울에도 지금 보신 것처럼 물이 있고 1년 내내 여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멧돼지가 목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그 뭉툭한 코로 물이 흐르는 땅을 팝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몸을 담그는 거죠. 온몸을 흙탕물에 담그고 비비는 걸 보니 멧돼지 녀석 목욕을 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진흙 목욕을 마친 멧돼지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멧돼지가 목욕을 하고 가면서 이제 몸을 비비는 나무들. 여기에?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많이 비볐네요. 여기 진흙이 그대로 묻어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멧돼지 길인데 하면서 이제 계속 비비는 거죠. 이쪽도. 여기도 비비고. 여기도 비비고. 여기도 비볐고요. 아니, 모든 나무에 진흙 자국이 쭉 묻어있네요. 이게 멧돼지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도 비비고요. 여기도 비비고. 이쪽도 다 비볐는데. 나무에는 목욕한 멧돼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무에 몸을 비비는 이 독특한 습관은
멧돼지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지금 멧돼지가 지금 상태가 보면 흔적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비고 다시 하고 일로 비볐네요. 이렇게 비비고 일로 비비고 절로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몸을 비벼댔으니 나무라고 멀쩡할 리 없겠죠. 이 비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예, 이거 보시면 이제 멧돼지가 여기서 쭉 오면서 이 나무가 지금 가장 많이 벗겨졌는데. 완전히 나무가 예. 이만큼 패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나무를 계속 비빔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몸을 비비다 보니까 이제 털 같은 게 나무에. 아, 여기 털. 예. 잠깐만요. 이게 멧돼지 털입니다. 아. 예. 야, 이 돋보기로 보니까 이게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예. 와, 이 털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예.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예, 예. 이게 멧돼지 털이라면 어떻게 나무에 쏙쏙 박혀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보시면은 야. 멧돼지 털은 보시면은 끝에가 갈라져 있어요. 가닥이. 예, 볼까요? 예, 여러 가닥으로. 야, 진짜 그러네요. 예, 이게 멧돼지 털의 특징입니다. 이 자체가 억센 것도 있지만은 모든 멧돼지 털은 끝에가 갈라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3가닥 정도로 갈라져 예, 있는데. 2가닥, 3가닥. 예. 이게 처음 알았네. 이건 송진 아니에요? 예, 송진입니다. 어. 이 보시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멧돼지가 일부러 송진을 내려고 이빨로 나무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나무에 상처를 주면은 나무는 그 상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송진을 내는 거고. 그럼 멧돼지는 이 송진을 다시 몸에 묻힙니다. 네. 멧돼지가 비빔목을 선택할 때 이런 송진에 나오는 나무를 선택을 합니다. 리키다 소나무, 소나무, 뭐 잣나무, 낙엽송 이런 거를 비빔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송진이 아마 벌레라든지 기생충을 아마 보호하는데. 예, 이걸 몸에 바름으로 인해서 뭐 상처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기생충을 막는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송진이 지금 이렇게 벗겨진 거는 있죠. 예. 이렇게 벗겨진 거는 바로 최근에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예. 이걸 긁었다는 거거든요. 예. 네. 멧돼지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사를 내려올 때 항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흙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밀려온 그렇죠. 그래서 네. 멧돼지가 오히려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발자국이 찍힌 위치와 방향은 자국이 다 있네요.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멧돼지 뿌려서 발자국은 좀 확인해 보니까 앞 이런 뒷발이 발자국이 다릅니다. 표시가 딱 나네요. 예. 잘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요 앞발이죠. 예. 앞발하고 뒷발하고가 약간 겹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앞발이 딛고 이제 이 앞발이 빠지면서 다시 뒷발이 이렇게 디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발이 여기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상태 봐서는 정확하게 앞발이고요. 예. 여기 밀려간 거 보면 뒷발도 이렇게 살짝 겹쳐졌다는 거죠. 멧돼지 발자국을 이렇게 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갔네요. 멧돼지의 동선이 보이시나요? 멧돼지 이제 그 발자국에는 밀가루를 뿌려서 좀 예. 확인해 보니까 이런 발자국이 나 있네요. 예, 표시가 딱 나네요. 예. 지금 멧돼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멧돼지랑 만났을 때는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 제일 좋죠? 일단 멀리서 멧돼지를 응시를 한 다음에 네. 멧돼지가 먼저 도망가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멧돼지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도망가는 걸 선택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오히려 지금 뭐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우산을 펼치면은 그 펼치는 그게 위협 평등이 돼서 오히려 멧돼지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멧돼지가 공격하는 시간은 2초, 3초죠. 2초, 3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군요. 이 북한산에만 해도 멧돼지가 어느 정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 개체수 추정하는 게 이제 모든 연구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요. 네. 지금 뭐 한간에는 200에서 250마리라고 하지만 네. 그걸 과학적으로 추정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개체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멧돼지와 사람들의 충돌은 북한산 바로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3살 된 수컷을 9개월 동안 추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약 수컷이니까 더 넓게 해서 7에서 8제곱킬로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 산을 거의 다 탔군요. 네, 이게 북악산 전체를 한 마리가 다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마리에만 이 행동 반경을 했는데도. 네, 한 마리만 추적한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야, 한 마리가 1년도 아니면 9개월 했는데도 이 정도로 멧돼지가 돌아다닌다. 이런 멧돼지가 여기 30마리, 40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곳이 주로 이제 도심 출몰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도 이 녀석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다닌 것 치고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온 멧돼지는 그대로 계단을 타고 4층까지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멧돼지 도심 출몰. 이 상황은 멧돼지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분명합니다. 어쩌다 사무실로 들어온 이 멧돼지도 지금 상황에 놀라기는 마찬가지. 산에서 살던 녀석들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들어왔으니 일생일대의 위험에 직면한 셈이죠.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뛰어든 이 녀석은 너무 놀라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도 멧돼지만큼이나 놀라서 혼비백산. 그만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런 대소동의 끝은 멧돼지에겐 늘 비극입니다. 지금 이 건물인데 이 건물 옥상에서 멧돼지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1층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옥상에서 멧돼지가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가니까 진짜 멧돼지가 큰 게 집 앞에 딱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어떻게 멧돼지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는 그 건물 안에 있었는데 뭔가 쿵 하면서 떨어졌는데 멧돼지가 죽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올라가 보니까 멧돼지가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멧돼지가 진짜 자살해서 죽었나 하고 밑에를 보니까 이게 발버둥 친 흔적이 있더라고요. 지붕에 어지럽게 밀려있는 발자국은 뜻하지 않은 사고였다는 증거죠. 진짜 이게 안 떨어지려고 움직였던 이 과정이네요. 멧돼지는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도심과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사는 멧돼지를 찾으러 강원도로 갔습니다. 태백산 초입부터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여기도 벌써 돌아다니네요. 멧돼지가 돌아다니네. 이 다 멧돼지가 발자국인데요? 이게요? 예. 이런 거 다 멧돼지고. 지금 여기도 이것도. 예, 이것도 멧돼지 발자국. 멧돼지 이것도. 발자국. 예. 이게 지금 눈 온 상태에서 지나갔다는 네, 눈 온 거죠? 상태에서 지나갔다가 눈을 밟고. 멧돼지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죠. 예. 그런데 일인데. 발자국 크기가 좀 다릅니다. 예, 다 멧돼지 발자국이네요. 어미랑 새끼랑 같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작은 예. 새끼 멧돼지고, 예. 요거는 어미 멧돼지고. 예. 이게. 바로 이 멧돼지 가족이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에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혀 있죠. 게다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여기 멧돼지 똥 있거든요. 바로 그래요? 멧돼지 똥이 화장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새끼 같은데. 예, 새끼고 멧돼지 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서 나옵니다. 예. 먹이를 먹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쪽으로요. 네, 가면서 똥이 계속 보이는 거 보니까. 저쪽에도 있고, 예. 저 보세요. 혹시
예, 지금 봐서는 어저께 온 흔적도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복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근처가 아마 잠복하기엔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예. 잠복만 제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예. 집에 들어가도,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도, 집에 왔구나. 그러면, 집에 잠복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잠복에, 예. 집에서 잠복하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잠복하는 거죠. 이쪽으로 많이 온 것 같으니까 여기 먹이를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죠. 멧돼지 특성상, 이게 좀 곡괭이질해서 좀, 예, 고구마는 땅에 묻어서 멧돼지가 파먹을 수 있도록. 예, 밥 먹으면. 멧돼지도 파먹어야지 저기 제대로 먹는 것 같지? 그냥 먹으면 뭐. 멧돼지 관찰을 하기 위해 흔적이 많은 곳에 좋아하는 먹이를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제 밤도 있거든요. 예. 밤. 제가 멧돼지를 위해 준비한 특식입니다. 밤은 주변에 뿌리고 여기다 하고,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고구마는 땅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멧돼지 재밌어 하죠. 여기다가 한번. 멧돼지가 미끼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이렇게 놓고 제 진짜 나름의 멧돼지 배려죠. 좀. 멧돼지가 욕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주려면 곱게 주지. 자, 그런데 꽁꽁 얼어붙은 땅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서툰 곡괭이질에 손은 시리고 이렇게. 그래도 이 먹이를 먹으러 와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기. 자, 이게 동물이 지나가면 센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 소리가 나네요. 저를 한번 비춰보세요. 예, 아, 이렇게. 예. 뭐가 동물이 감지가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동물이 지나가면 감지해서 알려주는 센서까지 잠복을 위한 준비는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소리가 나죠. 예, 소리가 나네요. 예. 자, 그러면 요걸 작게 틀어놓고 예. 일단 내복 들어가죠. 예, 위장막으로. 지금부터 사람 잠복은 멧돼지를 최대한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육안으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먹이를 숨겨둔 곳에서 작은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복지가 있습니다. 잠복지와 먹이를 뿌려놓은 곳의 거리는 불과 5m. 앞마당을 관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후 2시 잠복 준비 완료. 운이 좋으면 해가 지기 전에 멧돼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조금 서둘렀는데요. 이제 멧돼지가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멧돼지보다 추위가 먼저 왔습니다. 발 시려 지금 양말 하나 더 신어야 되겠다. 발 시렵죠. 예, 발 안 신으세요? 지금 저는 양말 하나 더 줘야 돼. 나무 상자 아니라 황소바람은 막았지만 얼음 같은 냉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라는 멧돼지는 오지 않고 바람만 갈수록 거세집니다. 추운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으니 잠복할 때는 이때가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겨울 산에 겨울 바람. 야, 그것도 강원도 칼바람. 예. 강원도 칼바람, 태백산의 칼바람. 멧돼지가 추위에 좀 강한 편이에요? 예, 멧돼지는 성체가 되면은 추위에는 별 타격을 안 입는데 네. 이제 1년생짜리 새끼가 문제입니다. 뭐 20cm, 30cm 쌓였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만 사온이 되지 살짝 따뜻한 여름은 눈 표면이 녹았다가 다시 추워지면 이게 얼음으로 얼죠. 그럼 이거 얼음을 깨고 먹이 활동을 하면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새끼 같은 경우는 그게 부족하니까 거기서 새끼가 많이 죽습니다. 겨울에. 이게 뭐 단독 생활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무리 생활을 하나요? 멧돼지는? 멧돼지는 수컷은 단독 생활하고 네. 암컷은 이제 암컷끼리 사회를 이루거든요. 이제 암컷 밑에 새끼들은 이제 수컷, 암컷이 다 섞여 있죠. 네. 한 마리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뭐 수컷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체인데 한 마리만 나타났다고 하면 그냥 수컷일 확률이 높고요. 수컷은 철저하게 혼자 다니고. 예. 야생동물도 수컷은 외롭군요. 그렇죠. 혼자 다니니까. 혼자 다니고.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지만 먹이터에는 바람 소리뿐. 고구마가 얼어버리는 건 아닌지 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게 되면 이 먹이는 수컷이 갖다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처음에는 멧돼지 그렇죠. 둥지 속에서 멧돼지가 나눠주는 건 없죠, 먹이를. 그렇죠. 이제 어미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라는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돼지가 먹을 걸 안 준다는 거는 그거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다가 어미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은 네. 새끼가 그대로 어미가 왔던 곳을 똑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자연 속에서는 멧돼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잠복에 들어간 지 2시간째. 소리가 들리네. 왔어. 어디? 저기 뒤에 걸어. 어디 왔어? 저기 뒤에. 엄청 큰 놈이에요. 엄청 큰 놈이 어디? 나무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 멧돼지 한 마리가 마치 정찰병처럼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걸어온 거 있어요. 앞으로. 뒤에 또 오고 있어요. 온다. 뒤에 또 오고 있어요. 예. 3마리.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지금 색깔이 보니까 색깔이 시커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오고 있네. 한 마리는 가까이 가서. 지금 3마리, 4마리. 새끼까지 엄청 무리로 오는데요. 지금 어미가 새끼 데리고 왔어요. 예. 아니,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지금. 지금 얼핏 봐도 10마리쯤 될 것 같은데. 제 눈에만 지금 한 7, 8마리쯤 보이는데요. 오, 엄청난데요? 네, 엄청나네. 제일 큰 놈이 이제 제일 어미인 것 같고. 지금 오른쪽에 큰 멧돼지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어미고, 나머지가 새끼, 그 다음에 언니, 누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새끼도 중간 크기가 있고 아주 작은 애들이 있네요. 예, 작은 거는 올해 태어난 거, 중간 거는 이제 2, 3년 전에 태어난 거. 꽤 큰 멧돼지네. 예, 암컷이 저 정도면은 딴 데는 쉽게 볼 수 없는 크기. 그렇죠. 크기가 어마어마. 새끼를 거느린 어미는 계속 주변을 경계합니다. 어미가 약간 좀 경계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어미가 본능적으로 그렇죠. 애들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거. 그렇죠. 있죠, 오늘? 매일 오던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 있어요. 느낌이 좀, 이 느낌은 뭐지? 그 정도로 멧돼지가 예민? 아니, 덩치가 금방 그거는 거의 200kg에 가까워가는 거구지만은 약간의 차이로 지금 먹이를 안 먹고 한번 돌아선 겁니다. 예. 엄청 예민하다는 거죠. 다시 와보겠죠. 예, 멧돼지가 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 야생에 와보면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가 제일 긴장이 되고. 그렇죠. 그 희열 때문에 야생동물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야생동물을 기다리다가 지켜보다가 탁 나타나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시 기다림의 시간. 열중하고. 아, 내려왔어. 센서 감지기 소리 들리시죠? 저 위에. 이번에도 제일 덩치 큰 어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혼자 주변을 둘러보며 용이 주도하게 움직이는 어미. 행여 제 목소리에 어미가 도망갈까 봐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긴장감이 이 안에도 흐릅니다. 뒤에는 먹이를 먹어도 좋다는 어미의 신호를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와요. 이제 찾기 시작했어. 고구마 먹기 시작했어. 고구마 씹는 소리 들리죠? 어머하네요. 지금 다 이렇게 밤을 주워 먹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밤 던진 거. 땅바닥에서 먹이만 정확하게 골라 먹는 거 보세요. 지금 지금 주워 먹죠. 밤 준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뿌린 밤인데. 멧돼지는 이제 또 특히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코가 멧돼지 생활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가 다른 야생동물의 코에 비해서 좀 딱딱한 편인가요? 땅득할 수 있어. 아니요, 딱딱하진 않고 멧돼지는 항상 신기한 게 멧돼지 코를 만지면 몰랑몰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땅을 뭐 사람 깊이 정도까지도 팔 수 있거든요. 네. 코에 근육이 되게 많아요. 근육이. 네. 그래서 코 판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코가요? 예. 그 땅을 파면서 속에 아까 먹이 음식처럼 뭐 지렁이 같은 게 있으면 코로 그 냄새를 맡아서 지렁이를 파악하기도 하고. 대식구라 그런 걸까요? 왜 저렇게 새끼를 맺히죠? 먹이 싸움이죠. 아, 그래요? 어미는 아니지만 이게 좀 약간 형인 것 같은데, 그죠? 고모. 오, 재빠른 거 보니까. 오, 저 소리 봐봐. 멧돼지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 어미가 계속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 있죠? 맞죠? 다시 어미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시 먹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바로 그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옆면까지 왔어. 이 옆면까지. 잠복하는 것 바로 코앞까지 온 어미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희한하게 어미가 움직여지만 새끼들도 움직여요. 예, 모든 게 다 어미의 명령에 의해서. 가족의 질서는 꽤 엄격해 보입니다. 이게 먹이 활동을 뒤로 빠졌다가 접근해서 먹고 다시 뒤로 빠졌다가 접근해서 먹고 그게 이제 경계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먹다가 뒤로 빠져있다가. 야생은 온몸으로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소리가 멧돼지 소리가 이 야생에서 진짜 위협적이네요. 저도 혼자 조사할 때 저 소리를 들으면 놀래기도 해요. 1시간여 만에 나타나 10여 분간 먹이를 먹던 멧돼지 가족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비두십니다. 그 틈을 이용해 우리도 잠시 추위와 허기를 달래기로 했습니다. 저 밥을 하는 정도네. 예.
멧돼지가 새로운 냄새인데 하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을 피우지 않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으로 때우는 한 끼 식사. 먹을만한가요? 네, 괜찮은데요? 멧돼지도 먹으면서 경계하는데 저희도 먹으면서 좀 멧돼지만도 모르는데. 쟤네들 먹고 가는 거지만 우리가 먹자. 바람 소리인가요? 저는 바람 소리가 아주 커서. 이것도 소리인가? 무슨 소리죠? 어둠 속에서 귀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가까이 왔는가 본데. 돼지 소리인데 엄청 가까이 왔는가 본데요. 앞에 있다. 안 보이면 공포심도 커지는 법.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우리 한 5m 앞에 있어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네. 이 순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리가 한 5m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 요 사이가 또랑이 있잖아요. 속으로 만약에 또랑이 없었어요. 이거 그대로 날아갈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옆에 나타날 때 그 소리가 날 때 만약에 또랑이 없었으면 그리고 멧돼지가 저 5m 지금 그게 10m밖에인데 그래서 돌진을 하면 이게 좀 약간 거슬린다고 돌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사실 속으로 살짝 아까 생각했었거든요. 멧돼지는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직진 본능이 강합니다. 저돌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저돌적이라는 단어도 멧돼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조건 정면 승부를 하고 마는 저돌적인 성격의 멧돼지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어두워진 바깥을 보기 위해 특수 장비를 동원합니다. 바로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별도의 조명 없이 피사체의 열을 감지해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왔어요. 오, 멧돼지가 나타났네. 멧돼지가 체온이 높다 그랬죠. 예. 먹이를 먹으러 다시 온 멧돼지 가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큰 멧돼지를 지금 이 멧돼지처럼 150kg 이상급의 멧돼지의 이제 위를 채취해 보면은 그 위 무게가 4, 5kg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고구마나 이런 거는 야생 음식보다 더 맛있잖아요. 예. 더 많이 먹더라고요. 밤 고구마. 그런 벼 이런 것도 네. 항상 농작물을 먹었을 때 그 위무게가 최대치였어요. 이제 뭐 한바탕 딱 먹이를 먹더니 그렇죠. 이제 또 사라졌어요. 네. 아까 먹으면서도 먹을 게 남아 있었다는 걸 알고 네, 그렇죠. 빠졌다가 밤이 되니까 다시 와서 먹이를 다 먹고 가네요. 이게 지금 바꿔 말하면 이게 만약에 농작물이었다면은 피해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오고 또 오고. 밤 11시 멧돼지 가죽이 산으로 돌아간 후 잠복을 마쳤습니다. 어미가 이끄는 가족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위협적인 소리. 제겐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눈앞에서 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멧돼지가 저한테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말하자면 산이 밀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멧돼지 대단하네요. 농촌에서 멧돼지 위력은 농작물 피해로 나타납니다. 이곳 사과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게 다 파헤친 거예요? 엄청
이것도 다 파헤치고. 과수원에서 입은 피해는 사과 열매가 아니라 나무 뿌리였습니다. 불도저 같은 코가 이를 낸 거죠. 아, 이런 것들 다 파헤친 거죠. 네. 아, 이거 멧돼지 발자국이 살짝 보이네요. 예. 네. 멧돼지가 골을 하나 다 파헤쳤네요, 그죠? 네. 사과를 먹으면 되는데 왜 땅을 왜 파는 거죠? 아, 이렇게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 거름을 하고 비료를 하고 이런. 그러면 그 땅 속에 또 지렁이나 이런 비옥한 토양 속에 사는 무척추 동물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 네, 멧돼지가 그걸 먹으려고. 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으니까. 네, 비옥한 땅을 노리는 겁니다. 아, 지금 옆에도 지금 다 팠네요. 옆에도 다 네. 파네. 저 옆에도. 예. 과수원 고랑을 파헤쳐 놨으니 주인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나무 뿌리를 막 걸쳐서 그게 이제 뭐 뿌리 가지고 영양 공급을 하는데 그게 또 안 그렇죠. 되니까 나무는 네. 또 고사에 죽고 네. 그래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게 멧돼지 배가요? 예, 그게 멧돼지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농가에서 멧돼지 피해는 심각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죠, 멧돼지 피해. 그렇죠. 뭐 야생동물 전체 피해 중에 50%가 멧돼지 멧돼지가. 피해에 해당되거든요. 아, 경제적으로도 1년에 100억이 넘어갈 정도니까 네. 예, 피해가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멧돼지 피해가 지자체에 접수되면 멧돼지는 사냥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포획 대상이 된 멧돼지. 야생동물 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인위적으로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이미 포식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놔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생태라도 인위적으로 그런 맞춰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로 따지면 야생동물 관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수렵장이 개설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조절을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멧돼지가 지금 더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이 적절한 수가 어느 정도 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늘어난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알겠습니다. 올라가죠. 사냥개가 멧돼지의 행방을 쫓고 멧돼지가 발견되면 두 팀으로 나뉜 사냥꾼들은 그 주변을 좁혀갑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해지는가 싶더니 저쪽에서 소리 나는데? 저로 움직이죠. 사냥개에 포위된 멧돼지. 마지막 순간에도 저돌적인 본능은 살아있었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갔을 때 멧돼지는 이미 사살된 상태였는데요. 난생 처음 총에 맞은 멧돼지를 봤습니다. 몸 길이가 적어도 1.7m는 돼 보이는 거구였습니다. 멧돼지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네, 커요. 아니, 생각보다 지금 멧돼지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예, 저도 제 예상보다 큰 게 잡혔네요. 예, 저도 약간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좀 이 정도 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드문 대물이죠, 대물. 아, 대물이죠? 예. 이 정도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3살, 4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제 생각에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치아 상태를. 아, 그래요? 예. 전문적으로 예. 다리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예. 볼까요? 예, 예. 예. 지금 좀 올리죠, 그럼? 예, 예. 예.
여기에 사람이 많이 붙어야 돼요. 다 붙어도 안 될 거. 산비탈에 쓰러진 멧돼지를 끌어올리는데 제작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자그마치 장정 10명이 매달려 진땀깨나 흘렸는데요. 멧돼지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녀석은 다 자란 수컷이었습니다. 이 상태는 진짜 나이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보다 큰데요. 지금 치아 상태로 봐서는 네. 거의 5살, 6살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가, 네. 이거 물면, 너무 날카로운데, 지금? 네, 지금 이게 수컷인데 수컷만 이렇게 아래 손곤니, 이제 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 일생 동안 계속 깁니다. 아, 예. 위에 이 손곤니랑 네.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자동으로 갈아져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위에 거하고 갈아줬어? 네,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게,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거 보면, 이게, 이 나무가 막, 마치 톱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이거 단순히 이빨이 아니고 이게 뭐 자라면서 일생 동안 계속 자라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사람을 문다든지 부딪히면은, 네. 큰 피해로 이어졌어요. 네. 진짜. 멧돼지한테는 이게 예. 암컷과 교미할 때 네. 다른 멧돼지한테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송곳니로 다른 멧돼지를 공격해서 자기 암컷을 지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멧돼지 수컷한테는 또 이런 송곳니가 필수예요. 멧돼지 털은 무성한 숲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가 뭐 흙먼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털에서 이 산림에 있는 풀을 옮겨 다니는 씨가 담겨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털 속에 이런 산림에 있는 식물의 씨앗이 저장돼 가지고 네. 이듬해 봄에 털갈이 할 때 같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다시 씨앗이 발아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자산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예. 있네요. 예. 오, 진짜 자세히 보니 철사 같네요. 털도 이중 구조입니다. 이 멧돼지가 이제 두 겹이에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시 같은 거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덮개 역할이고 이제 이 속에 작은 이런 솜털 같은 게 이제 체온 유지하는 겨울털인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여름털로 털갈이를 해요. 그럼 그 자동으로 이게 다 빠져요. 아, 그 빠지면서 여기 있는 식물이 뭐 5km, 10km 바깥에서도 발화를 할 수 있는 네. 이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제가 실험한 결과로는 한 개체에서 뭐 300개, 400개 개체 식물이 나오거든요. 야생에서 멧돼지는 씨앗을 옮기고 자라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어우야. 대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서 200kg까지 무게를 댈 수 있는 저울을 이용했는데요. 그 무게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아, 200kg 넘네? 아, 200kg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저 큰 거 잡힐 줄 모르고 이걸 했더만. 잠깐. 200kg이 넘는 야생동물을 잡았다고 생각하니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하지만 네. 우리가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될 선은 지금 몰라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잡게 되면 멧돼지가 더 많은 목숨을 잃어가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안 잡으면은 사람과 충돌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전체 생태계에 예,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고 불균형을 초래하고. 예.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는 연구가 필요한데 네. 그 연구가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 예. 자체적으로 사람의 좀 간섭이 없이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물의 세계는 야생의 세계는 가만 내비두면 예. 자체적으로가 알아서 그거는 이제 모든 생태계가 이미 갖춰졌을 때 얘기죠. 상위 포식자가 사라진 생태계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한겨울, 지금도 어디선가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매겠죠. 눈 속에서도
굴삭기 같은 코는 먹이를 찾아내고 언 땅을 파면서 긴 겨울을 이겨낼 것입니다. 암컷은 새끼를 돌보느라 몇 배나 힘든 겨울을 보낼지 모릅니다. 인간과 충돌하게 된 야생동물,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멧돼지. 멧돼지 개체 조절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멧돼지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경우는 참 드물 거예요. 도심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로서 살아가다 보고 저희들이 멧돼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이든 인간과 충돌을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생동물한테는.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동해번 쪽, 서해번 쪽이네. 수달이 움직이는데 똑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저렇게 완벽한 야생동물이 있을까 싶네요.